지금부터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장님의 기획행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278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폭염에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정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행정을 펼쳐오신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공원 내 성폭행, 살인 사건 등에 잇따르면서 도심 내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일상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일반 안건 처리 및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매우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3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0억 원으로 둔산이동 증축 대수선 및 개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절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구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업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47만 국민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는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 주는 서구 의정을 위해 오래 남은 하반기에도 국민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8월 21일자 및 9월 2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2명입니다. 과장 1명, 동장 1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 부임된 김영란 과장입니다.
보건복지부 파견 복귀 후 개정 동장으로 부임된 홍윤자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9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7건, 총 5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4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각각 회부하였고 8건은 금일 본회의에 회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으로는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무더위 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 퍼걸러 설치 건의안, 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 신진미, 서지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웃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개년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 조규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 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 소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건, 정홍근, 박용준, 소다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더위 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 퍼걸리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무더위 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 퍼컬러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폭염 종합대책 중 하나로 무더위 쉼터를 1,000개 넘게 지정하고 난방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전에는 무더위 쉼터 1,0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냉방시설이 설치된 실내 무더위 쉼터 933개소 중에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771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무더위 쉼터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청사와 일부 농협, 새마을금고 지점 등으로 100여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쉼터는 설치 개소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지도와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공공청사와 은행이 무더위 쉼터인 것을 모르는 주민이 아직도 많고 무더위 쉼터인 줄 알아도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쉼터는 보통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으며 업무 공간의 일부를 형식적인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놓은 곳이 다수입니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에는 무더위에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볼 일이 있을 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주요 용도가 업무를 보는 공간인 만큼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해 편안히 휴식을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시설은 숫자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좋아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이 주로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폭염 대책으로 효과가 큰 무더위 쉼터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보통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일반 경로당이라고 해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이용자는 해당 시설을 무더위 쉼터가 아닌 기존 시설로 인식해 비회원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로당 공간이 협소해 회원 정원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근의 공공시설과 경로당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마음 편히 이용할 만한 무더위 쉼터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철역이나 공원, 다리의 그늘을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취약 지역이 아직도 대전 곳곳에 있어 무더위 쉼터 추가 확보가 절실하지만 무더위 쉼터로서의 조건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만한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폭염 취약시설의 무더위 쉼터 확대와 함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퍼컬러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지난 2021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박스 형태의 스마트 퍼컬러는 에어컨과 온열의자 등 냉난방 기능을 갖추고 휴식 공간과 무더위 한파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수목원 이용객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땅한 무더위 쉼터가 없는 지역의 공원과 녹지대에 정자가 설치된 곳이나 야외 쉼터에 스마트 퍼컬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면 보다 많은 무더위 쉼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고령층 이외 폭염에 취약한 일반 주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쉼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또 다른 재난이 되어버린 시점입니다.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지금 대전시와 서구가 무더위 쉼터의 확충과 개선을 비롯한 폭염 대책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더위 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 퍼컬러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더위 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 퍼걸러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소통을 확보하여 주행 속도와 정시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주로 차량 정체가 심하고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버스 전용차로는 1994년 도입되어 현재 9개 노선 44.7km의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와 7개 노선 26.7km의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총 길이 71.4km의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와 중앙버스 전용차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 맨 오른쪽 가장자리 한 차로를 버스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선 도색만으로 설치가 매우 쉽고 버스의 차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시행 초기인 90년대까지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량과 동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를 진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 차량이 우측 세 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을 통하여 우회전해야 하며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가장 가까운 점선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점선으로 처리된 버스 전용차로는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이 차선 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 진입 가능한 구역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통행 목적의 진입할 수 없으며 주 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일시 진입 가능한 점선 구간의 길이가 짧은 지역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차로 변경에 필요한 적절한 간격과 거리가 부족한 안전한 차로 변경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계룡로 등 통행량과 차로가 많은 곳에는 차로 변경이 쉽지 않아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을 이용해 우회전해야 하는 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도심 개발에 따른 교통 여건의 변화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우회전 운전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회전 대기 행렬이 길어진 만큼 버스 전용 차로의 점선 구간 길이를 연장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도로 환경과 교통 여건을 방현한 차선 길이 조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차로 인근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점선 구간 길이를 연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둔형 애토리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주현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자들이 은둔형 외톨이임을 언급하는 언론 보도들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무조정실의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출산, 장애 등의 사유로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이 2.4%이며 2021년 기준 약 54만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서울시 고립 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고립 은둔청년의 비율은 4.5%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전국 청년 대상으로 넓힐 경우 2022년 기준 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조사로 밝혀진 수치는 표본 조사의 추정치일 뿐이며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장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실제 집계될 수치는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포럼에 수록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학령기를 마친 25세 청년이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기대 여명까지 공공부조를 받을 경우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은둔 인구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심리적 비용은 고립되지 않은 사람의 4.79배로 추산합니다. 즉 사회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가 10만 원어치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약 48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도와 그간의 실태조사, 학술 연구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 개인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되어 작년 10월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인 상태입니다.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7월엔 우리 대전광역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아래 국가 차원의 정책도 선도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니트족 등 유사 명칭이 혼재하고 각 지방정부와 학술연구에서조차도 대상 연령층, 은둔 빈도, 외부 단절기간, 지지체계 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이 상이합니다. 용어의 혼란은 종국적으로 정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용어의 정립이 역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취업과 같은 경쟁 체계로 인한 사회적 구조적 측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의 사회 문화적 측면 등 은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더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원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둔의 경험은 주로 청년기에 시작되지만 은둔의 장기화로 인한 빈곤, 자살 등의 위험 요인은 중장년기에 집중됩니다. 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져나오기는 점차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 개인에게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복지국가로의 헌법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통일, 합의된 용어 정립과 지원 법안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약 61만 명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개입을 통한 사정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관저 1, 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이용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주목받으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 또는 점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와 관련 산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 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관련 산업을 진행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거치시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개인형 이용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어 이 법이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는 전국의 지자체, 지방의회들은 상위법 부재에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거나 유통, 소비로 인한 불법 범죄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성착취 범죄로 진화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의 기망,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성적인 이미지를 가해자에게 보내게 하는 정교한 범죄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접수 건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22년 12,727건으로 증가하였고,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에 따른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 영상물의 유포입니다. 무한 보존, 무제한 복제 및 빠른 확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피해는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이미지조차 편집하고 가공, 합성하여 그 이미지를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는 불법 영상물 유포에 따른 범죄 수익을 벌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종료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영상물의 영구 삭제로 피해자가 재유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익명성 속에서 소비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낮은 범죄 인식과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미숙한 대응만 초래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법률 지원, 수사, 삭제, 회복 지원 등 지원 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6월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를 개관하여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직접 소송 구조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전에서는 여성 성폭력 상담소 다임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임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2021년부터 22년 2년간 1,787건이었으나 올해 23년 7월 말 기준으로 무려 995건으로 이미 2년간의 지원한 건수에 비해 7개월 만에 절반이 넘어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특화 상담소는 2명의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다른 지역의 특화 상담소 또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3년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이하 청소년의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는 국정과제 64번으로 2023년에서 27년까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포함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성을 이용한 범죄 피해자 지원에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예산은 물론 전문 인력조차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전의 특화 상담소를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처럼 광역형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상담에서부터 삭제 모니터링, 법률 상담, 수사 연계, 의료기관 연계, 실태조사, 정책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구성되는 통합 시스템과 전문성이 강화된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오늘은 마침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 여권 통문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정한 양성평등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온라인 공간을 만나 새로운 성폭력으로 확장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고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대전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 설치 및 안전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토마 1, 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승역 인근 한 지하차도가 지통호우로 인해 위호강이 범람으로 침수되어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는 올해 내로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고 직전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져 더욱 시민들은 더욱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2020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비단 다른 지하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2020년 7월 시간당 최고 79mm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대전이 다수의 지하차도가 침수되었고 침수된 지하차도를 지나가려던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장맛비와 차원이 다른 이른바 극한호우가 해가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건수도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잦아지며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상 일반 도로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에 특히 취약하므로 침수 시 안전 확보 대책을 가장 우선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차도 내 철제 비상로를 양쪽 상단에 설치하고 중간마다 사다리 계단을 설치하여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시민들이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사다리 혹은 계단에 올라가 비상로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진입 차단 안내 LED 표지판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급격히 수위가 상승한 지하차도의 진입을 미처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하여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지하공간 치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7조에 따르면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차도는 단순한 지하공간이 아닌 만큼 지하차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를 설치하고 비상사다리 혹은 비상계단과 같은 탈출시설이 대피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하차도 통행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지하차도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침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조기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이정동 내동전도 가정기구 국민의힘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 내용 중에 지하차도 비상탈출시설 설치 건의의 내용은 급격히 수위가 상승한 지하차도 진입을 미처 통제하려는 경우 대비해서 비상탈출시설을 설치한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 의견이며 잠정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시라고요. 예, 충분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평 제2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인근 뚝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인근 측면의 뚝방에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근에 그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는데 이 제방은 타 공사의 부착으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뒤반 이번 동남안 문의가 됐죠. 그러고 이제 그 지하차도의 그 비상사태 통제 기업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지하차도의 비상안전 난간 통로가 사고 원인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건의안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하차도 내 철제 비상로를 양쪽 상단에 설치하고 중간마다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해서 침수된 지하차도에 있는 시민들이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사다리 혹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비상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본 의원은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지상으로 신속히 대처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나 승객은 빨리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이고,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계단을 타고 철제 안전난간 통로를 통해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안전난간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그 신속 대피를 위해서 사다리와 계단 그리고 철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데 그 규격과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네, 존경하는 오석일 의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제 난간은 지하차도 양쪽 끝 천장 밑입니다. 천장 밑에서 사람 키 밑으로 좀 밑에 사람 키 밑으로 지상탈로 철제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육교나 다리 밑에 도로 밑에 지금 현재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안전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로 지하차도도 하면서 지하차도에 설치했을 경우 존경하는 오설길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 화면도 보고 정림동 2020년 아파트 지하차도 쪽에 물이 들어오는데 요번 버스나 트럭이 버스 뒤에 막아도 밀리는 상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탈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을 때 물이 차도 가까운 통로 사이에 가까운 사다리 있으면 수영이 못하는 분도 거기 가서 사다리 올라가서 물 오는 동안 걸어 나갈 수가 있고, 물이 차도 사람이라는 인간은 통로가 발이 닿았을 때는 좀 안정감에 가지 않냐. 수영 못하고 어린 분들도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포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사안 설명 관계로 서구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 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 1, 2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 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인 지방자치법은 사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전광역시는 사무이임 조례를 두고 우측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또한 수임받았음에도 도로의 청소 업무는 모두 구청장에게 전가되어 자치구 소속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건설본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소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을 주장하며 청소 업무를 스스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과 별표 2에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12m 이상의 중로의 유지 관리를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2조 제8호는 도로의 유지 관리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도로관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 청소 역시 일반적 도로관리 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법령 해석에 부합할 것입니다. 대전의 폭 20m 이상인 도로는 약 698km입니다. 그중 특히 지하차도, 고가교,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인도가 없어 청소 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주행 차량과의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로는 약 86km에 달합니다. 도로 청소는 주행하는 차들 틈에 끼어들어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현장보다 위험 노출 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에는 중상해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잦은 공무사고로 환경노동조합연대는 86km의 위험도로 청소 업무 이관과 폭 20m 이상인 도로 청소 업무에 관한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대전광역시에 지속 요구해왔음에도 수년간 거부되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들이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합당한 요구에도 대전광역시는 위험도로 청소 시 인력이 아닌 노면 청소차만을 활용할 것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고용주인 자치구에서 소속 근로자인 환경관리요원의 안전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도로의 유지, 관리가 조례에 따라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임이 되었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사무기속의 주체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단서는 이임사무의 경비는 그 사무를 이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기속의 주체인 대전광역시가 이임사무 처리를 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책임마저 외면하고 이임사무에 관한 경비 지원조차 없이 폭 20m 이상인 도로의 청소 업무를 온전히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사무이임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도로를 청소하는 환경관리요원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공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폭 20m 이상인 도로 중 환경관리요원의 사고 위험이 농후한 지하차도, 고가교,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약 86km의 위험도로 청소 업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위험도로 청소 업무를 이관하기까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 확보에 빈틈없도록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로법 제31조는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 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주체임을 명확히 인지하시어 본 건의에 대한 수기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 업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출석 요구일거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유기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회의일거를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 기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저의 발언을 신청하신 정원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 1, 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부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 복지의 격차 해소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관저 이동 경로당 설치에 관하여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복지, 보건 정책들이 중요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건강 증진, 의료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중 경로당은 노인들이 취미 활동 및 소통을 통한 사회 참여의 공간이며 건강한 식사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저 이동의 경우 7월 말 기준 서구 인구 약 46만 7,653명 중 약 10.4%인 48,794명으로 서구 24개 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37명인데 경로당 수는 총 19개소로 통계적으로 한 개소당 244명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의 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관저 이 동네의 경로당은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고 경로당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민에게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 등의 문제로 경로당 이용에 제한이 있어 상대적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 더 나아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고려한 장기적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관저 이동 택지지구에 경로당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인 여가 시설이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었던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진정한 노인 복지가 실현되는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계선 진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4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우리 곁 프레스토 건포 700만 명 경계선 진흥이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경계선 진흥에 대한 진행 주수 71에서 84 사이에 있으면서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진행 주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계선 진흥에는 학령기의 학습 부진 아이로 성년기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되어 차별과 억압, 폭력과 혐오를 경험하면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또래들과 소통이 어려워 학력 폭력의 피해자나 운동형 외톨이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며 평범한 사인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진흥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 지원 밖에 있는 경계선 진흥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경계선 진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경계선 진흥인에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경계선 진흥인이 전체 인구진 몇 명인지 생활 실태와 복지 요구 등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태조사에 따라 경계선 진흥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경계선 진흥인의 아동들은 영유아기와 저학년 때는 일반 아동들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는 커지게 됩니다. 언어 발달 지체, 인지능력 저하 등 이상 증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계선 진흥이 자립을 위해서는 평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적 관계 형성과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 3단,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립 지원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하여 경계선 진흥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시도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경계선 진흥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역사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계선 진흥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 주변에서 경계선 진흥인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1, 2 용문 탐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국민 안전의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애써주신 서철무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아침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을,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9월 16일 갈마문화공원 일원에서 서로 더 가까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의 달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가을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호응이 좋은 대전의 대표 책 축제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화 프로그램 750여 개가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동네 서점이 지니는 가치는 책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넘어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유하는 복합 문화입니다. 온라인 판매, 대형 서점, 책 판매량 저하로 동네 서점이 존속 위기에 처하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 상생의 가치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네 서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돼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서점 종사자들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로 지역서점의 문화행사 개최 지원 확대를 꼽았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전국 동네 서점에선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으로 작가와의 만남, 독서 토론회, 문화 라이브,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책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동네 서점 활성화 문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본 의원은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유감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동네 서점의 소중함을 알고 동네 서점 순환 책 구매,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동네 서점 MOU 등 행정과 함께하는 동네 서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독서 문화 정책을 위해 애써온 대전 서구에서 자체 동네 서점 예산을 더 확보하고 동네 서점 활성화 정책과 지원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2023년 독서의 달 슬로건은 펼쳐보자 책도 꿈도입니다. 책을 통해 꿈을 펼치는 것은 비단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동네 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독서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다양한 책 문화 공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네 서점의 꿈도 펼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 서점과 상생의 책 읽는 사회를 만들고 내면을 살찌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선순환일 것입니다. 책 읽는 서구, 함께 상생하는 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의 본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홍성영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